지난번에 정말 화제가 됐죠. 이 최순실, 박근혜, 정호성 3자 대화가 담긴 시사저널의 녹음 파일. 자, 오늘 2탄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번 공개됐던 파일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됐던 건데요. 자, 이번에 공개된 파일은 취임 이후, 그러니까 진짜 이 대통령의 국정에 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단순히 이게 국정에 관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그냥 대통령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수비 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것을 소상히 이렇게 문제점들을 올려주어가지고 적극 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 그렇게 슬쩍 넘기고요. 본인들이 요구가 들여지지 않는 데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의 무리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예.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원래 이제 법적 12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국 이래 12월 2일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날 됐었는데요. 아니 그렇더라도 12월까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인 주적인에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네, 이게 대수비,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 모두 발언 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수석비서관 회의, 현 정부에서는 수석보좌관 회의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자, 어쨌든 이 회의에서의 대통령 모두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두 발언에 담길 내용을 최순실 씨가 일일이 불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연설문 검토도 당연히 최순실 씨가 했겠죠. 자, 그런데 중국어 연설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를 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네, 선생님.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갈량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아니 마지막으로 예. 중국과 예. 한국이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교류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예. 더 넓은 학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을 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중국어를 하신다고요? 네. 자, 정 전 비서관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요. 그걸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자, 확실히 약간 지시가 마땅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제 연설 잠깐 보시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今后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祝各位前途光明。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최순실 씨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 난항, 다시 대치 모드 가나. 네, 최순실 씨 녹음 파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지난번 녹음 파일도 저희가 들으면서 정말 아까 이제 고반장도 얘기했지만 누가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오늘 2탄을 봐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은데
양 반장, 추가로 공개된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일단 뭐 그 댓글 같은 걸 좀 보면요. 네. 1, 2차 이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의외로 최순실 씨가 국정 운영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농담이죠? 농담이죠. 아, 네, 예, 뭐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공개한 파일 11건이고요. 통화 분량 다 합쳐서 한 30분 가량 됩니다. 모두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했습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그 가운데 9건이 201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녹음입니다. 녹음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나머지 2건은 대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녹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작성에 개입한 정황도 함께 밝혀졌는데 오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큰 행사 연설뿐 아니라 대수비,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까지 세세하게 챙긴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냥 조언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만든 거죠.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최순실 씨가 단순히 이 메시지에 관여한 것뿐만 아니라 이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국무총리를 사실상 이 압박하라는 뉘앙스의 지시까지 내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관련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거 있잖아. 그 관련 그거 안 된 거 그 몇 가지만 꽂혀서 써요. 근데 선생님 그 정원 총리한테 다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똑같은 거. 아니 그래도 그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예예. 몇 가지 두 개만 얘기하고. 예예.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린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니까 총리한테 또 얘기를 좀 해라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요. 부분인 것 예. 같고요. 또 이렇게 뭐 연설문 작성한 것 외에 국정 전반에 관여한 정황은 다른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야당이 민주당의 동향과 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저기서 또 오늘 나갔다고 난리야. 근데요, 그게 그 인터넷에 이렇게 좀 보면 그 민주당은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호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것도 최순실 씨의 역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는 제대로 안 받고 지시만 내린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는 발언을 박 대통령이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월요일에 대수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수비 때 저 오는 거를 점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해달라 이런 대목을 하나 넣으세요. 그 대통령께서 보고는 안 받고 지시만 하신다고요? 그렇게 낫대. 홍보가 그러는데. 예. 뉴시즌가 어딘가 뭐 어디 낫대. 내가 그렇게 지시하고 서로가 의논 난상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달라. 직장에 오셨을 뭐 이런 얘기 좀 넣고요. 자, 심지어 보안 사항인 대통령의 일정도 일일이 조정하는 듯한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까지 나서서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는 일정을 두고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럼 그건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 녹색은. 지금 뭐 안 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변경하시는 건데요. 청와대 평가는 어떻게? 뭐 지금 뭐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되는데 지금 뭐 경제수석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계속 좀 꼭 좀 가셨으면 하는 요청들을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보고 전화 올릴까요? 네. 예. 상의를 해보죠. 네, 저희가 이제 녹음 파일을 쭉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부터 그 중요한 메시지 전달, 뭐 일정, 언론 대응, 사실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라인이 다 있잖아요. 정부와 청와대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뭐 일종의 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한 정황이 이제 녹음 파일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의 조언이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화되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자, 오늘 공개된 파일을 보면요.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사이에 나눴던 그런 대화도 또 일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연설문에 들어갈 내용을 지시하는 대목인데요. 박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청동기 시대로 주제가 넘어가 버립니다.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그 창조 경제를 하자 예. 하는 부분에 요 말을 좀 넣으면 좋겠어요. 좀 노트를 하세요. 대통령님. 그러니까 이제 그 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석기 시대가 끝나게 된 게 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청동기라는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기술로 그렇게 하니까 돌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제 그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창조 경제에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주제가 이제 바뀌는 건데 과연 결론을 어떻게 낼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마찬가지로 이 석유 이제 에너지 자원 문제라든가 또 기후 변화 대응 문제라든가 이것도 지금 뭐 그 어떤 그 화석 연료라든가 그거가 지금 그 없어서가 아니라 예. 지금 뭐 정리가 잘 안 되지만 그나마 여기서 정리를 제일 잘하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면요. 자, 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 건 이 돌이 없어져서가 아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진 청동이 돌보다 좋아서다.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는 청동과 같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여전히 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가 더 좋은 거니까 뭐 그걸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이 석기 시대 설명 안 해도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관적인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예. 박 전 대통령이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비유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2014년 9월에 대구에서 벤처 중견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석기 시대는 돌멩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끝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더라고요. 절반장이 점심에 낫또를 먹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화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막판 큰 이슈였는데요. 그때가 한 2012년 10월,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DMZ 세계평화공원 이걸 공약하자 이런 대목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단일화의 파고를 넘어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비무장지대 공동 개발안을 선도해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미래지향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젊은 층의 투표를 유인하고 개발 효과에 따르는 경제적 수익은 물론 긴장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그거예요. 기존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안 이런 것보다도 훨씬 그 휴전선 자체가 거의 상당히 많이 무력화되는 그렇죠. 그런 그동안 이제 후보께서 말씀해 오신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솔직히 이게 북핵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기는 조금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조용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대화 말미에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은 기존 대북정책 관련 공약 기조와 맞지 않다는 걸 좀 에둘러서 말하는 것 같은데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의지가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추진을 대선 공약에 넣었고요.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북한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추가로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얘기를 해봤는데 그 공개 이후에 또 많은 또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